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엘리! 네.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분야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챗 GPT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것보단 조금 오래 했습니다. 한글? 오, 지금 엘리가 비슷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요, 크리에이터. 세상에, 여러분 미국의 포브스 잡지 아시죠? 거기서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 가치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1,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모신 분 그러면 그런 큰 크리에이터냐고요? 바로 크리에이터들의 IP를 창출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드신 분,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분 모셔볼게요. 네, 오셨습니다. 네네네. 김미희, 보통 CEO님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냥 편하게 뭐 미희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세요? 미희님 정말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네네. 제가 아까도 연세 창업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조금 좀 더 네네. 디테일하게 해주시자면? 네네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IP 비즈니스 테크 스타트업인 비크의 창업자이자 대표 김미희라고 합니다. 창업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한 10여 년 정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10년 정도 다니다가 2016년도에 튜터링이라는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제 창업을 했고요. M&A를 한번 하고 이제 2021년도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비크라는 크리에이터 분야의 스타트업을 다시 또 창업을 하게 돼서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창업을 했다 그래서 연쇄 창업가라고 불러주시는데 아직은 좀 부끄럽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겸손하세요. 자, 우리 미희님이 또 이런 책을 써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서 좀 압축 성장을 좀 이뤄냈던 사람들의 비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기 전에 한번 그런 걸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 좋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 1년 반 만에 네이버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에서 투자금 95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하셨대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분야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큰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군요. 그러면 대표님, 비크에서 혹시 좀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누가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첫 시작이 그 댄서 아이키. 유명하죠. 완전 유명하죠. 네, 저는 이제 월드 클래스 레벨의 그런 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키님의 단독 팬미팅을 시작으로 뮤지션 분들 중에서도 인피니트 장동우님이라던가 전 이제 몬스타엑스의 원호님, 최근에는 이제 빅톤 승식님 등등의 단독 팬 콘서트를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 이슬아 작가님이라던가 작가도. 최근에는 이제 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되게 좀 비크에서 많이 활동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네요. 딱 듣기만 해도 짱짱하네요. 그러면 대표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직장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삼성을. 거기를 왜 관둘 생각을 하셨을까? 그 질문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저는 일단은 뭐 공채 출신으로 2006년도에 이제 삼성에 입사를 좀 하게 됐고요. 계속 내심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비스 아이템이나 기획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 되게 제안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랬구나. 굉장히 많이 이제 거절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내 공모전이 많았는데 그 2010년도인가에 제가 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튜터링 아이템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딱 떨어졌었어요.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막 풀어헤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 폭발했어요. 한 15년 정도에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평생 후회하는 게 아닐까.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영상을 보고서 되게 그때 이제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후회 최소화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후회 최소화 프레임. 네네. 80세가 됐을 때 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라면은 이제 도전해라. 근데 재미있는 게 대표님이 회사를 이렇게 나오시고 처음으로 차린 회사가 어쨌든 영어 교육 회사인 튜터링이란 말이에요. 네네. 왜 하고 하는 것 중에 영어였어요? 영어를 좋아하셨나요? 아니, 영어를 싫어해서 했어요. 삼성에 다니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컴플렉스가 영어였어요. 왜냐면 너무 국내파 출신의 이제 주변에 사실 유학파 분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해외 브런치 매니저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네.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수줍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 스피킹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 배운 거예요. 영어를. 그렇지, 글로 배웠지. 네네네네. 우리. 네. 그래서 제가 별별 거 다 해봤어요. 학원도 다녀보고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원어민 분을 제가 고용을 좀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서 와. 점심시간에 1대1로 이제 과외받은 게 정말. 진짜 너무 도움이 확 되더라고요. 와, 그때 네네. 되게 확 실력이 늘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너무 비싼 거예요. 월 50만 원이. 그렇지. 네, 그 매달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서비스화해서 정말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튜터링 아이템이었어요. 네. 전 세계 튜터와 전 세계 학생을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비용이 드라마티컬하게 낮아지겠다. 하긴 금액이 기존의 전화 영어랑 비슷하거나 비쌌다면 3년 만에 100만 원이 안 됐겠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100억 매출, 3년 만에 100억 매출도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좀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또 좋은 서비스로 봐주시고 한 분들이 네, 계속 이제 재구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네. 근데 이 서비스를 알리려면 사실 마케팅 같은 요소도 필요하고 마케팅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게 투자도 네네. 중간중간 들어왔을 것 그럼요. 같은데. 중간중간에 투자도 받았죠. 그쵸. 네,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좋은 이제 투자 회사를 또 만나서 네. 사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배우고. 스파크랩스나 이런 이제 국내에 되게 유명한 유수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투자 기관들이 있어요. 네. 초기 창업자들에게 이제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팀빌딩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기관들인데 네, 그런 네. 기관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창업한 이후에 그럼 배우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저는 진짜 소심해서 창업 전에 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부터 해서 그 온갖 블로그와 그 온갖 시중에 나온 책들을 다 읽어봤었어요. 거기 되게 재밌었던 게 있는 당신은 사업가입니까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가 기질이 맞는지 막 체크해보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당신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차 정도로, 창업가 하고 있어. 그럴 정도로 되게 소심했고, 네. 근데 결국은 그때 책으로 배운 지식이 다 좀 의미가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 막상 이제 시장에 맨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네네. 실제 시장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그 씬에 있는 그 투자자분들께 많이 배웠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됐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영어 플랫폼 하시다가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그런 창업 아이디어를 얻으셨을까요, 진짜? 이 슈퍼 개인의 밸류에이션이 그 일반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뛰어넘는 시대에 이미 와 있고, 근데 그 영향력을 수익화하기에는 그런 툴들이 너무 매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 한 분 한 분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비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비크에서는 올인원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자. 너는 이런- 창작에만 네네. 전념해라. 네네네. 크리에이티비티만 신경 쓰세요. 약간 이런 컨셉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비크가 약간 어떤 줄임말이냐면 빅 크리에이터 그리고 빅 크리에이티비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네가 창작자면 창작에만 신경 써. 네가 전방위적 종합 예술가 사업가가 될 필요는 없어.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예, 예. 사업을 위한 서포트라든지 네. 디지털라이즈드에 필요한 그런 도구와 기술은 네. 비크가 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음. 개념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좋네요. 네네네. 그러면 방송 보는 분들도 사실 회사 생활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회사 다 때려쳐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자, 플랜 B 뭐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평범하고 소심했어요. 그래서 한 6년을 고민했어요, 저는. 퇴사를 6년이나. 네네. 계속 아이디어는 생각나고, 막 주말이라든지 밤에 계속 네. 저는 제가 UX 디자이너이기도 해서 프로토타입을 따로 혼자 막 그리기도 하고 만들어 놨었어요. 거기서 아이템을 이제 추리고 내가 정말 확신 가는 아이템이 마지막에 한 3-4개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네, 뭐. 얼마를 쓸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이게 진짜 될 건지를 좀
저도 심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서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그냥 또 안 하고 다시 그냥 회사로 돌아가면 진짜 후회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게 됐죠.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냥 때려쳐 막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진짜 준비 충분히 하시고 지금 있는 회사가 오히려 그 안에서도 또 배울 게 정말 많고 발견할 게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스타트업을 이제 또 꿈꾸고 있는 우리 수많은 MZ세대 분들에게 이제 야, 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돼 라는 이런 말씀 있을까요? 저는 창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뭐야? 아, 왜? 아, 이거 뭐죠? 예, 너무 힘들어요. 막 일단 던져봐라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네, 대학생들한테 창업하라고 추천해 주시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되게 많으실 텐데 저는 반대로 대학생 분들한테는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스타트업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1년, 2년이고 경험하시는 게 그 찐 경험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네. 너무 처음부터 내가 시장에 맨몸 부딪히면서 막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지 마시고 스타트업에서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 그런 한 1, 말씀 2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뭐 한 5년? 5년, 길게는 5년까지도. 길게는 5년까지. 네네네. 왠지 짧은 것 같아요. 간만 보고 나오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러면 스타트업의 사이클을 다 경험해보고 너 거를 시작해라.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인 거죠. 간접 그렇지. 경험인데 굉장히 해상도 높은 경험을 내가 바로 옆에서 하게 되는 거여서 그렇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루트가 아닐까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 필드에서 어떻게 그래도 여성 창업자로서 이렇게 잘 해 나가고 계신 게 너무 존경스러운데 어때요? 실제 여성 창업자로서 들려주는 찐 말씀. 근데 이제 오히려 스타트업 씬은 너무 정글이다 보니까 남녀 차별이 없다. 너무 정글이다. 일단. 남녀 네, 차별 그런 없이 의미에서, 정글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히려 차별이 없는 게 아닐까. 그냥 결과로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남녀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다. 네네. 그렇구나. 공평하다 오히려. 오히려 공평. 너무 재밌다. 네. 좋습니다.